저는 그날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런던의 새벽 하늘은 평온했지만 제 심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저희가 살던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죠. 불길이 일어난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자고 있던 저를 깨운 것은 하늘 위의 날카로운 짖음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붉은색이었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하늘아, 여기서 나가야 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복도는 이미 검은 연기로 가득했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옷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늘 위의 목줄을 꽉 잡았죠. 계단으로 향하는 길은 지옥 같았어요.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우는 듯했고 눈은 연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놀랍게도 차분했어요. 그 아이는 마치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저를 이끌었죠. 20층에서 내려오는 동안 아비규환이 펼쳐졌습니다. 비명소리, 울음소리,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공포를 증폭시켰어요. 누군가가 제 어깨를 밀쳤고 하늘의 목줄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1층에 도착했을 때 구조대원이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하늘이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그제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안전지대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웃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충격이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손에서 하늘의 목줄이 미끄러져 나갔어요. 처음에는 하늘이가 공포에 질려 도망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하늘이는 도망치지 않았죠. 그 아이는 다시 불타는 건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늘아, 안 돼. 제 비명은 사이렌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구조대원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저는 무력했습니다. 불길 속으로 사라진 하늘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눈에 고였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죠. 구조대원이 무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30여 명이 고립되어 있으며 추가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더욱 조여왔어요. 하늘이는 아직 안에 있었죠.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진돗개는 절대 주인을 두고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왜 하늘은 다시 들어간 걸까요? 제가 이미 밖에 있는데 말이죠. 누군가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또 들어갔어. 모두의 시선이 불타는 건물 입구로 향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늘이가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라 윌리엄스, 런던 대학교 한국학 교수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제 관심은 대학원 시절 우연히 본 한국 영화에서 시작됐죠. 그 후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런던에서의 제 일상은 대부분 강의실과 도서관을 오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1년 전 제 삶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연구차 한국의 진도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하늘을 만났죠. 첫 만남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진도의 한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이었어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던 하늘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황갈색 털에 늠름한 체구를 가진 2살배기 진돗개였어요. 다른 개들과 달리 짖지도 않고 조용히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소 관리자가 말했어요. 저 녀석은 좀 특별해요. 주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서 버려졌거든요. 근데 진돗개 특유의 고집이 강해서 새 가족을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 하늘은 경계했지만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하늘이 처음으로 제 손을 핫았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영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늘이를 입양하기로 했어요. 절차는 복잡했고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하늘이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어요. 낯선 소리, 낯선 냄새, 낯선 사람들, 하지만 놀랍게도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특히 제 아파트 주변을 산책할 때면 마치 자기 영역을 지키듯 당당하게 걸었어요. 대학에서 강의할 때면 종종 하늘이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진돗개는 명령을 기다리는 개가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다면 스스로 움직이죠.
이것이 한국 진돗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학생들은 항상 궁금해했어요. 교수님, 그렇게 독립적인 개와 살기 어렵지 않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 때로는 도전적이에요. 하늘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집 뒤에는 믿을 수 없는 충성심이 숨어 있어요. 하늘의 특별한 점은 집중력이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진 것에는 끝까지 집중했어요. 산책 중에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 아무리 불러도 무시했죠. 처음에는 이 습관이 짜증났지만 나중에는 그의 본능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생활 1년 동안 하늘은 제 최고의 친구가 되었어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해변으로 여행도 갔습니다. 때로는 연구실에 데려가기도 했죠. 학생들은 하늘을 보면 환호했고 동료 교수들은 제가 개를 데려온다고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하늘의 차분한 태도는 결국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밤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논문을 검토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하늘과 함께 소파에서 쉬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하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운명이란 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모든 일이 시작되기 약 1시간 전이었죠. 평소와 같은 저녁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 창문 너머로 런던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다음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죠. 하늘은 제 발치에 누워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창가로 다가갔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무언가를 감지하는 듯했죠. 하늘아, 무슨 일 있어? 하늘이는 대답 대신 낮은 소리로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밖에 있는 고양이나 다른 동물을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창문을 향해 뛰어오르기도 하고 제게 다가와 옷자락을 물기도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했죠. 괜찮아, 하늘아.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진돗개는 본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하늘이 이렇게 행동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자료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로 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안절부절 못했죠. 침대에 누웠지만 하늘은 자리에 눕지 않고 방 안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평소라면 제 옆에 바로 누웠을 텐데 말이죠. 하늘아, 이리 와서 자자. 제 부름에도 하늘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문 쪽으로 가서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가끔씩 저를 돌아보며 짖었죠.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전기가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에는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정전에 당황했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어요. 이런, 정전인가 보네. 손전등을 찾아 서랍을 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폭발음이 건물을 흔들었죠. 창문 너머로 붉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다. 순간 공포가 온몸을 휩쓸었어요. 하늘은 이미 현관문 앞에서 짖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가방에 중요한 서류와 지갑, 여권을 넣었어요. 하늘의 목줄을 잡고 문을 열었죠.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상구로 향하는 계단은 어디 있었죠? 오른쪽? 아니면 왼쪽? 연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숨을 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하늘이 앞장서서 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신에 찬 발걸음이었죠. 저는 그를 따랐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열기가 더 강해졌어요. 계단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계단 일부가 무너져 내려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없었어요. 다른 출구를 찾아야 했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뒤로 돌아서려는 순간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죠. 하늘아, 이제 어떡하지? 공포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눈이 따갑고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죠.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하늘의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어둠이 저를 삼켜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따뜻한 감각이 저를 스쳤습니다. 축축하고 거친 무언가가 제 얼굴을 건드렸어요.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왔죠. 하늘이 제 얼굴을 핥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연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하늘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계속해서 제 얼굴을 핥았어요. 때로는 짖기도 하고 제 옷을 물기도 했죠.
저를 깨우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운 몸이었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다시 흐려졌어요. 하늘의 짖음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죠. 그 소리가 저를 다시 현실로 끌어왔어요. 눈을 뜨자 하늘에 결연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올 수 있을까요? 불길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하늘이 현관문 쪽을 바라보더니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갈등이 읽혔어요.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본능과 저를 두고 가기 싫다는 충성심 사이의 갈등이었죠. 저는 하늘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가 하늘아 살아야 해. 제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하늘이는 이해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가까이 다가와 제 손을 알았죠. 그 순간 하늘의 눈에서 결심이 보였어요. 무언가를 결정한 듯 했습니다. 하늘이는 갑자기 제 옷자락을 입에 물었어요. 세게 잡아당겼죠.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옷자락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은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있었죠. 그때 제가 다시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하늘이가 무너진 벽 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작은 틈으로 하늘이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제 옷 조각을 물고 말이죠. 하늘이가 저를 버리고 도망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하늘은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하늘이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계획이 있었죠. 스스로 판단한 계획, 진돗개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죠. 하늘은 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는 결정했어요. 주인을 살리기 위해 나가야 한다. 이건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충성심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죠. 하늘은 무너진 벽 틈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옷 조각을 물고 말이에요. 그 조각은 단순한 천이 아니었죠.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증거요. 하늘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소가 점점 줄어드는 공간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로요. 유일한 희망은 하늘이 제 냄새가 묻은 옷 조각을 들고 달려간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만이 저를 이 지옥에서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진도의 푸른 바다가 펼쳐진 꿈이었어요. 하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죠. 따스한 햇살, 시원한 바람, 그리고 하늘이의 행복한 모습, 완벽한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제 주변은 불과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산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하늘이 살아있기를 바랐어요. 적어도 하늘이만큼은 이 지옥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그 사이 밖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하늘이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구조대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게 다시 살아서 나왔어. 한 구조대원이 외쳤죠. 하늘은 연기와 그 흐름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했다고 해요. 목에 걸린 인식표가 어렴풋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은 여전히 제 옷자락을 입에 물고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은 처음에 하늘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거칠게 짖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짖는 게 아니었죠. 건물 입구를 향해 달려갔다가 다시 구조대원들에게 돌아오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구조대장 마이클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했고 동물들의 행동도 잘 이해했죠. 마이클은 하늘이의 행동이 단순한 공포나 혼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따라가봐. 저게 뭔가 있어. 마이클의 지시에 2명의 구조대원이 하늘을 따라갔어요. 하늘이는 그들을 이끌며 다시 불길 속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한쪽 벽면에 생긴 작은 틈, 하늘이 빠져나온 그 통로를 향해 달려갔죠. 틈은 너무 작아서 성인 남성이 지나가기는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늘이 계속 짖으며 구조대원들에게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알리려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어요. 건물 구조도를 확인하고 다른 접근 경로를 찾았죠. 그리고 하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회해서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빨리 움직여. 시간이 없어. 마이클의 외침과 함께 구조대원들은 새로운 경로로 건물에 진입했어요. 하늘이는 계속해서 그들 앞에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죠.
건물은 거의 붕괴 직전이었어요. 한편 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감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환각인 줄 알았죠.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여기 있어요.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의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을 떴지만 너무 밝아서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그림자들이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살아있어. 의식이 있어요. 한 구조대원이 외쳤습니다.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그들 중에 하늘이 있는지 보려고 했지만 시야가 흐릿했죠. 구조대원들이 저를 들어올렸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제 얼굴에 씌워졌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제가 다음으로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구급차 안에서 깨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하늘이 있었어요. 제 손가락을 하고 있었죠. 하늘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하늘은 제 눈빛을 알아봤어요. 그 순간 하늘의 꼬리가 기쁨에 차서 흔들렸습니다. 구급대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저게가 당신을 구했어요. 구조대를 정확히 당신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늘을 껴안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었으니까요. 하늘과 저 둘 다 말이죠. 구급차 창문 너머로 아직도 불타고 있는 건물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불길은 저희를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 덕분에 저희는 안전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어요. 몸은 아직 무거웠지만 의식은 선명했죠. 제 옆에는 하늘이 침대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 규정상 동물은 들어올 수 없지만 누군가 특별히 허락해준 모양이었어요. 하늘아, 제 목소리를 듣자 하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쁨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꼬리를 흔들며 침대 가까이 다가왔죠. 제 손을 내밀자 하늘이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핫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윌리엄스 교수님,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의사가 제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저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죠? 이틀이요. 연기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화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몇 분만 더 구조가 늦었다면 의사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었죠. 그런데 교수님, 혹시 뉴스는 보셨나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간호사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병실에 있는 TV를 켰어요. BBC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하늘이었습니다. 한국 진돗개 불길을 뚫고 주인을 구하다. 헤드라인이 화면 하단을 가로질렀어요.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런던 센트럴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한국 진돗개가 보여준 놀라운 용기와 지능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개는 이미 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타는 건물로 들어가 구조대를 인도해 주인을 구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마이클 구조대장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저 개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판단했죠. 제 20년 구조 경력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보통 구조견은 훈련에 따라 행동하지만 이 진돗개는 완전히 자율적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늘이 갑자기 유명해진 거였죠.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견종으로 그 충성심과 지능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 견종의 특별한 능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 이틀 동안 당신의 개에 대한 이야기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하늘 영웅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죠. 심지어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다고 해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모든 소동을 모르는 듯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그저 제가 깨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보였죠. 다음 며칠간 병원 생활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회복 중임에도. 여러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저는 대부분 거절했지만 하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간호사의 말에 몇 개는 수락했죠. BBC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하늘과 함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늘은 평소처럼 침착했어요.
인터뷰어가 물었죠. 윌리엄스 교수님, 하늘이 당신을 구한 그 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은 그냥 개가 아니에요. 제 생명을 구한 동반자입니다. 그 아이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했죠.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특별한 점입니다. 인터뷰어가 다시 물었어요. 하늘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이요.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하늘은 서로를 가족으로 여겨요.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병실로 돌아왔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늘의 용기에 감동하고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저는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내가 해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늘아, 제가 부르자. 하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하늘은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하늘은 자신이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주인인 제가 안전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나 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요? 칭찬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고 그저 옳은 일을 하는 것, 하늘은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와 하늘은 대학교 동료의 집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어요. 아파트는 화재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몇몇 소지품만 구할 수 있었죠. 다행히 중요한 연구 자료는 대학 서버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날 아침 런던 구조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이클 구조대장이 하늘과 저를 특별한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구조견 훈련센터에서 열리는 세미나라고 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어요.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놀랐습니다. 구조대원뿐만 아니라 수의사, 동물 행동 전문가,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온 구조견 훈련사들도 있었어요. 하늘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제가 조금 긴장했죠. 마이클이 저희를 무대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짧은 인사말 후에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과 진돗개 하늘이죠. 지난주 센트럴 아파트 화재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구조견 훈련과 활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하늘이 불타는 건물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구조대원들을 이끄는 모습도 보였죠. 저는 처음으로 그 영상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이클이 계속 설명했어요. 기존의 구조견은 명령 중심 훈련을 받습니다. 가서 찾아와. 여기 머물러. 냄새를 맡아. 이러한 구체적인 명령에 따라 행동하죠. 이 방식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는 효과적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다면?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면? 이럴 때는 자율성 있는 개가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진돗개의 특성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국학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계속했죠. 진돗개는 한국 남쪽 진도라는 섬에서 수백 년 동안 사냥과 가정 보호를 위해 길러진 견종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적 판단력이에요. 진돗개는 명령 복종보다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청중들이 흥미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뛰어난 후각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150km 떨어진 주인도 찾아간 사례가 있어요. 또한 스트레스 저항성이 매우 강합니다. 고압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인을 향한 절대적 충성심입니다. 마이클이 다시 말을 이어받았어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하늘이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복잡한 상황 판단과 문제 해결 능력이었죠. 한 구조대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구조견을 진돗개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견종은 각자의 강점이 있어요.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견종의 특성에 맞는 훈련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독일 셰퍼드나 리트리버는 명령 기반 훈련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진돗개나 비슷한 특성을 가진 견종들은 자율성을 살린 훈련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다른 전문가가 의견을 보탰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구조견을 같은 방식으로 훈련해왔어요. 하지만 각 견종의 본능과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더 효과적인 구조 활동이 가능할 겁니다. 세미나는 예상보다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어요. 저는 한국학 교수로서 진돗개에 대한 학술적 지식을 공유했고 구조대원들은 실제 현장 경험을 나눴습니다. 하늘은 그 사이에서 차분히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토론 중에 한 수의사가 하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훈련을 받았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하늘은 특별한 구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복종 훈련만 했죠. 하지만 진돗개는 천성적으로 주인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요. 그리고 자신의 영역과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죠. 수의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훈련 없이 저런 행동을 했다고요? 정말 놀랍네요. 네, 그래서 더 특별한 거죠. 하늘은 그저 자신의 본능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본능이 저를 구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날 무렵 마이클이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런던 구조본부는 새로운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늘 이니셔티브라고 부를 이 프로그램은 견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늘은 자신이 새로운 구조견 훈련의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제 곁에 앉아 있었죠. 그것이 하늘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세미나 이후로 하늘과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계속되었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진돗개가 영국에서 영웅이 되었다는 소식은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한 자부심을 안겨주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원한 것은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였죠. 대학에서 강의하고 하늘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그런 일상 말이에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의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제구조견 포럼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연례 행사였죠. 저와 하늘은 특별 게스트로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마이클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꿨어요. 윌리엄스 교수님, 이건 단순한 미디어 행사가 아닙니다. 하늘의 사례는 전 세계 구조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부담스럽더라도 한 번만 참석해 주시면 어떨까요? 마이클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하늘과 함께 제네바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처음으로 하는 장거리 여행이라. 하늘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하늘은 비행 내내 침착했습니다. 마치 국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말이죠. 포럼 당일 컨퍼런스 홀은 전 세계에서 온 구조 전문가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제 바지를 애정어린 눈빛으로 핫으며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포럼 진행자가 저희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신 손님은 런던 화재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라 윌리엄스 교수님과 진돗개 하늘이죠. 무대에 오르자 갑자기 모든 이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되었어요. 조명이 너무 밝아 잠시 눈을 찌푸렸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하늘은 제 곁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완벽히 이해하는 것 같았죠. 저는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하늘과의 첫 만남부터 화재 사건,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그런데 발표 중간에 갑자기 마이크가 고장났어요. 당황한 저를 본 하늘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긴장이 풀렸어요. 기술 담당자가 마이크를 고치는 동안 저는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음 지었죠. 마이크가 고쳐진 후 저는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하늘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죠. 진돗개는 한국의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해온 이 견종은 충성심과 지능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판단력으로도 유명해요. 하늘이 보여준 행동은 이러한 특성이 현대 구조 활동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청중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제가 진돗개의 특성을 설명할 때는 모두가 필기를 하는 모습이었죠. 진돗개는 산불, 지진, 홍수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상황 대응형 견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전문가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가장 인상적인 질문은 프랑스 구조대원이 한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진돗개와 같은 자율성 있는 견종을 훈련하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들의 본능을 억누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돗개는 강제로 복종시키려 하면 오히려 그 능력이 감소해요.
대신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국제구조견 협회장이 특별한 선언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구조견의 새로운 장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의 사례는 우리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많은 가정에 도전장을 던졌어요. 협회는 앞으로 다양한 견종의 특성을 연구하고 각각에 맞는 훈련 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연구 대상은 한국 진돗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하늘은 그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죠. 포럼이 끝난 후 여러 나라의 구조대원들이 하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하늘은 모두에게 친절했지만 특별히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 곁을 지키며 때때로 손을 핫아주는 것으로 만족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늘이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줄 누가 알았을까? 진도에서 만난 그 작은 개가 이제는 전 세계 구조 시스템의 모델이 되다니. 그날 밤 호텔 방 창문으로 제네바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네가 자랑스러워. 너는 단지 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어. 하늘은 제 말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제 발치에 편안하게 누웠죠. 아마도 하늘에게는 세계적인 명성이나 영향력보다 그저 제 곁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동물에게서 배울 것이 정말 많구나. 특히 진돗개 같은 특별한 동물에게서 말이야.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하늘과 함께 깊은 잠에 빠졌어요. 내일은 한국으로 가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진돗개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으니까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거였죠.